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해방 후 일본 경제와의 단절, 일본인 철수, 미군정의 현상유지 정책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조선산업이 6.25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25 전쟁을 계기로 군수물자 수송을 빌미로 국내 연안해운까지 장악한 일본 선박을 축출하기 위해 태평양 전쟁기 일제가 실시했던 전시계획조선과 유사한 계획조선을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이것이 조선산업 육성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방 후 미군정은 부족한 선박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미군 군용 선박을 투입하였으며 이후에는 외국 중고선이 도입됐다는 것은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선박 부족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 부족 문제는 6.25 전쟁 이전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선 해방 후 남한이 보유한 선박 규모는 일제 시기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해상 운송력 확충 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상 수송량 역시 해방 직후 경제적 혼란으로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직후 연안해운의 수송량은 일제 시기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으로 미군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상륙정 등 군함을 화물선으로 개조하여 연안해운에 투입하고 일본에 있던 조선우선 소유선의 반환을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요청하여 선박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선박이 4만 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기의 선박 확충은 과도적 상황에 대한 임시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일 항로를 중심으로 한 외항해운은 전적으로 외국 선박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연안 수송량도 경제의 안정화에 비례하여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반면 미군정이 확축한 선박은 노후선일 뿐만 아니라 군함을 개조한 것으로 경제성이 떨어졌습니다. 선봉량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정권의 당면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한 조선산업 육성을 추동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선박의 해운업 잠식이었습니다. 해방 후 외항해운이 외국선에 의해 잠식되었음은 앞서 지적했지만 그 중심에 일본 선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조물자의 수송에 일본 선박이 대대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당시 원조물자의 대부분은 부산항으로 들어왔는데 항구별 입항 외국선의 국적이 확인되는 1946년과 1947년의 상황을 보면 1946년 부산항에 입항한 711척의 외국 선박 중 523척이 일본 선박이었습니다. 1947년의 경우도 9월까지 부산항에 입항한 총 16척의 선박 중 11척이 일본 선박이었습니다. 일본 선박은 원조물자를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한 후 당시 미군정과 연합군 최고사령부 사이에 정부무역 물자를 싣고 출항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원조물자 수송 담당은 원조물자 중 많은 양이 일본에서 구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후 대공산권 견제를 위해 일본 부흥을 원했던 미국의 의도 때문입니다. 일본 선박의 원조물자 수송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원조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하는 기조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되었습니다. 원조물자가 일본에서 구입되어 일본 선박에 실려 국내 항구에 들어옴으로써 한국이 할당받은 원조자금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는 구조는 이승만 정권에게는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해운업 육성과 이에 필요한 선박의 자급을 위한
조선산업 육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전까지는 민간 해운업 자본이 미약하고 정부 주도 육성의 경우 거액의 재정 투자는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일본 선박에 의한 원조 물자 수송은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이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민수용 원조 물자의 일본 조달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물자 수송의 원활화를 기한다는 이유로 미군이 한일 간 항로는 물론 국내 연안 항로에까지 대대적으로 유엔군의 이름으로 일본 선박 및 선원, 기술자를 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전시물자 및 민간 원조물자 수송을 위해 일본선을 용선하는 방식으로 육군 해상수송부를 조직하였는데 전쟁 발발 후 수개월 사이에 화물선 등 69척 34만 톤을 용선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일 항로에는 일본 우선 주식회사,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 등 일본 주요 해운업체들이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한일 간 정기 항로 개설을 신청하여 경쟁적으로 취항하였습니다. 한일 항로에서의 일본 해운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한일 항로에 취항했던 17개 해운회사가 공동으로 한수회를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한일 항로의 선박 배정을 조정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항구에 출입하는 외국선의 70%가 일본선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본 선박이 국내 연안 수송까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규모는 목조 화물선 및 예선을 합해서 200척, 선원 1,500명 정도였습니다. 또 별도로 유엔군 소속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일본인 선원 500명, 유엔군 시설을 사용하여 구조 또는 수리 등 해상 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일본인 기술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박이 유엔군 군용선이라는 명분으로 일장기를 휘날리면서 미개항지인 국내 연안 소항구까지 빈번하게 입출항하는 사태는 당시 국내 여론을 크게 자극하였습니다. 1952년 9월 이승만 정권은 유엔군 측과 일본 선박 축출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1952년 11월 일본 선박을 단계적으로 내보내고 대신 한국 선박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선 대치 사업이라고 불린 이 사업은 신속하게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선박을 대체할 만큼의 한국 선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엔군 물자수송선으로 한국 선박의 사용에 있어서 선박의 채용 자격 심사, 용선료 등 절차적인 문제의 양측 간 이견도 지연의 원인이었습니다. 일본 선박을 대체할 선박의 긴급 확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기범선 149척을 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선박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조선 시행과 이를 위한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조선은 이승만 정권이 유엔군 측과 일본 선박 대체 협상에 들어간 한 달 후인 1952년 10월 교통부가 제1차 계획조선을 긴급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교통부는 계획조선의 목적이 첫째, 일본 선박 대체, 둘째, 해양 주권선 사수, 셋째, 외국 선박 도입 방지, 넷째, 국내 조선산업 자주성 보호 유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선박에 의한 해운업 잠식은 해방 후부터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후에도 이 문제는 현실적인 이유로 묵인되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을 계기로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은 해상 운송량 증가에 비례한 일본 선박의 급증이라는 현상과 함께 당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도 언급되어야 합니다. 6.25 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 중심의 지역 통합 전략을
보다 구체화시키도록 하였고, 이승만 정권은 여기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그 불만을 반일 정서로 표출시켰고 1952년 1월에 이라인 선포는 그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는 이후 계속 강화되어 1955년 대일무역 단절에 의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선박 대체와 해양 주권선 사수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계획조선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추진 의지는 상당히 확고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